네,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10년 넘게 추진해 오던 광주 민간 군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문제가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와 무안군이 서로 이제 대화가 좀 안 될 정도로 있었는데 네. 지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지난 7월 달에 하면서 육자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천명하신 이후로 이제 많은 급물살을 타면서 여론도 많이 좀 호전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남도지사,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님 이렇게 해서 사자가 모여서 회동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얽혔던 문제를 한꺼번에 한번 흥규물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이 막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순간에 다다랐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세 가지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를테면은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인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안공항의 KTX 역사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예를 들면은 공항 민간공항을 이전해 주세요. 하는 게 이제 무안군의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주광역시하고 서로 합의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무안군에서 예를 들면은 1조 원 지원 약속을 받았거든요. 전에 광주시에서 무안군에 대해서 1조 원의 지원 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공항을 이제 옮긴 뒤에 공공항을 옮긴 뒤에 광주광역시에서 공항 부지를 개발을 해서 나온 개발 이익금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합쳐가지고 1조 원을 지원하겠다 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서로 좀 불신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쿨하게 합의가 됐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정부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메꿔주겠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무안 쪽에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 지원책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2년 전에 국가 산단을 정부에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무안의 국가 산단은 해주기로 하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무안의 국가 산단을 하고 또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로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되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육자 TF를 12월 달에 열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오픈 AI와 SK가 전남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지로 선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 AI 시대에는 이제 AI 시대 본격적으로 도래됐잖아요. 에이펙을 통해서 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 시대인데 이제 AI 시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전력을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건데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겠다. 블랙록에서 그렇게 발표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땅도 넓은 땅이 있죠. 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용수도 풍부하고 또 바닷가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온수가 배출될 때 처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을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해남 솔라시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삼성 또 KT 뭐 카카오 이런 데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전라남도 솔라시도가 선택이 돼가지고 지금 과기부에 마지막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나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업들도 더 들어선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전남이 이제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데다가 네.
우선 용수가 풍부해요. 네. 그다음에 전력계통, 전력이 지금 남아 돌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나 굉장히 전력을 많이 먹어요, 첫째. 그다음에 용수,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용인에 하는 것들도 전력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오기도 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는 그런 반도체 산업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SK, 삼성의 데이터 센터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반도체 산업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 지역이 국내 첫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분산 에너지 특구라는 게 뭐고 또 분산 에너지 특구로서 전남이 중장기적으로 그리는 계획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분산에너지 특구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산지소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네. 그런 지역을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묶어서 전력 계통 운영한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싸게 그 지역의 산업, 이를테면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전력을 우리나라는 한전을 다 통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옆에 좋은 큰 대형 기업이나 공장이 있으면 그쪽에 바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분산 에너지 특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백 산업 단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라남도는 어떻게 보면 아리백 산단 전체가 아리백 산단처럼 되는 그런 효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력 요금을 싸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유리하죠. 네. 그래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태양광 효율이 좋은 지역이죠. 그다음에 해상 풍력도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더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해상 풍도 단가가 계속 내려갈 거고 태양광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전 전기보다 더 싸다. 그러면 그 지역은 서로 오려고 하는 지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앞으로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산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전라남도가 지금 지방소멸 위기 지역 1번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 담긴 거 아니냐. 전라남도만 특별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는 전남 나주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공태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양에서 햇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우리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해내자. 그래서 꿈의 에너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이 연구 단계를 지나서 상용화 단계로 나아갈 정도로 굉장히 연구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을 실증센터를 대거 확보를 해서 상용화에 대비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공태양 연구 인프라를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했는데 이제 나주 지역이 굉장히 집안도 좋고 땅도 좋고 모든 게 여러 가지 갖춰져 있고 또 나주 혁신도시, 광주광역시라는 그 배후 도시가 있고 또 한국에너지공대, 또 지스트라는 대학들, 또 전남대, 뭐 목포대, 순천대 이런 국립대학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공학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말에 의하면은 전남 나주가 제일 최적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저희들 공모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인공태양, 그리고 핵융합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결국 만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에너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국가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산항하고 비교해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나요? 부산항이 더 좋지요. 그렇지만은 여수 광양항도 우선 그
컨테이너 부분은 부산항이잖아요. 네. 컨테이너를 제외한 뭐 원유랄지 LNG랄지 철강이랄지 이런 이 화물에 있어서는 여수 광양항이 세계에서 11번째 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1일 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제 11일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화물을 운반한다, 네. 여객을 뭐 운반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이제 얼음이 녹아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11일 철도보다도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10일 이상 단축되는 거고 20일 이상 단축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물류비도 대거 이렇게 전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꿈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항로로서 미 개척 항로가 개척되면은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북극 항로에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 초입에 있는 가장 먼저 큰 항구가 여수 광양항이고 그다음에 부산항이고 이제 울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로 부산항하고 여수 광양항은 서로 대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 관계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면 LNG를 러시아 가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북극 항로를 통해서 여수 광양항은 LNG 탱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저장했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에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그 섬과 바다 갯벌이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강점인데요.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세계 최초로 섬 박람회를 여는 첫 번째 이제 공식적인 등록 박람회나 인정 박람회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큰 국제 행사로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도 한 600억 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업까지 하면 한 1,600억 대를 이렇게 투자하면서 저희들이 여수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이런 기회에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7개의 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섬 관련해서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섬 트레킹이랄지 섬 캠핑 이런 거 굉장히 다 좋아하잖아요. 또 섬 가고 싶은 섬 가보기, 반값에 가보기. 평소에 가보지 못한 섬들을 반값에 갈 수 있으면 좋은 기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내년 또 이제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2개월간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 많이 좀 와 주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그럼 해마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해마다는 하지 않고 뭐 이게 이제 홍이 좋으면은 한 4년에 한 번 정도는 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여전히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전남도는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거든요. 이건 특별한 좀 비결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전남은 서울에서 멀거든요. 근데 학교 출산율이 사실은 서울에서 먼 지역은 아무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동기가 더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군 단위에서도 출산 장려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은 출생 기본소득. 그래서 1세의 어린이들 태어난 신생아 0세가 지나면 1세가 되면은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전라남도가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매월 20만 원씩 18년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통상 3학년 때까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특히 이제 임산부들 이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태어나서 저희들이 이제 자격이 요건이 되잖아요. 전라남도면 98% 정도가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이거든요. 네. 유럽은 이런 출산 장려 출생 장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월 지급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런 방식을 안 하는지 해서 전라남도부터 먼저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국가도 20만 원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하면은 물론 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는 국가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전라남도는 국가가 2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20만 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서 4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많은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출생을 하고 안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출산을 했을 때 실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